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어제는 5월이란 게 무색할 만큼 너무 더웠지요. 하룻밤 자고 오늘 일어났더니요,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이제 반팔 소매가 춥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날씨 참 요상하다 싶으셨죠? 요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일기예보 들으니까요,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예년의 봄 날씨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는 가을 날씨가 아니고 봄 날씨 맞습니다. 요즘 여기 청계천에요, 작은 축제가 많습니다.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캐논엄마가 100회를 맞아서 특집 공개 방송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7시에 시작합니다. 봄 나들이 삼아서 청계천 한번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논엄마 홈페이지 통해서 이번 주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촌철살인 윤창중 컬럼세상 대표와 함께 이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약간 가두리 양식장. 네. 가두리 양식장. 뭡니까 이게? 이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게 그 양식장 주인이 이 바다에다가 이제 펜스를 치고 네. 그 밑에 그물까지 치어가지고 이 물고기를 양식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먹이를 뿌리면 네. 이쪽으로 뿌리면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네. 저쪽으로 뿌리면 저쪽으로 우르르 가고 또 물고기 숫자까지도 또 끄집어내고 네. 뭐 이런 게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건데. 지금 정치판을 가두리 양식장에 비교하신 거죠? 네. 소위 말하는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계는 오해 없이 네. 저의 좀 비판을 충정 어린 비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 의장 이것을 친박계가 뽑는 걸 보면서 정말로 가두리 양식장이구나. 네. 네. 그 안에 갇혀가지고 끼리끼리 포식하고 또 독식하는, 자, 먹을 게 다 먹어버리자 라는 그 독식, 포식 본능이 드디어 작동한 거 아닌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려했지만 그 우려가 그대로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 네.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첫 작품이 이른바 친박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 네. 이게 정말 도로 한나라당이 된 거 아니냐. 네. 감동이 없죠. 아무 감동이 없죠. 점심상에 내놓은 반찬, 저녁상에 또 내놨을 때에 참담함. 뭐라 하면 좋습니까? 젓가락 가기 싫은. 네네. 그 짜증스러움, 그 무성의에 그 짜증나는 거. 네. 집사람이 원망스러움.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저는 하여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 아니냐. 특히 요번에도 보면은 이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 리더십을 상당 부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치 지도자가 측근으로 누구를 기용하느냐를 보면은 네. 그 정치 지도자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다.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YS가 정치 측근 인사들을 다 배척하고 네. 노태우 정부 때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이게 YS든 DJ든 간에 하여튼 DJ도 그랬죠. 그랬죠. 이제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지도자의 측근을 보면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네. 우리 배우자는 젊은 날에 이 열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꼭 배우자를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 얼굴을 볼 수 있다,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이한구와 진영 의원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 은수저 입에 물고. 태어날 때 은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까? 보진 않았습니다. 네, 보지 않았죠. 네. 네. 은수저 입에 물고 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와서 네. 박사니 판사니 하면서 네.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해서
이회창 총재 때의 정계에 입문한 이른바 이회창 스쿨의 충성스러운 멤버들이었죠. 아,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 정치를 두 분 다요? 그렇게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범생들입니다. 아, 공부 잘하고.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잘 듣고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인생에 네. 그렇게 막 스토리나 우여곡절이 별로 없었던. 인생과 정치 역정 자체에 스토리가 없죠. 네. 스토리가 없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였든 간에. 그런데 바로 이번 인사를 보면 박근혜 정치 스타일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야말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고기들처럼 정치적 상상력을 일체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네. 과연 박심이 뭐냐? 박심이 뭐냐? 탐색을 했겠죠. 박근혜 위원장이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구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전날 김치 그랬죠. 담궜습니까? 용산에서? 네네. 그걸 보면서, 아, 박심은 그쪽으로 가 있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치를 용산에서 담궈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아, 김치 어디서 담그느냐. 이것도 결정적이네요. 2007년도 박근혜 캠프. 네. 그때 경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분위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때 그 분위기를 참 취재를 열심히 해서 네. 제가 파악한 게 많은데, 일례로 그 경선 캠프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일체 돈을 받지 마라. 예컨대 네. 일체 돈을 받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은 네. 어느 누구도 경선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철칙으로 유지되는, 아, 돈을 받지 말아라. 그 장악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경선 캠프를 차렸는데, 네. 그때 한여름입니다. 네. 땀이 뭐 엄청날 텐데, 캠프 안에서 찬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거기 왜요? 그 경선 캠프 멤버들이 왜 찬물을 못 마십니까?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아, 자금을 받지 마라. 냉장고를 살 한 돈- 푼도 없는 없어서. 네. 에어컨도 없었겠네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네. 그 냉장고가 없으니까 네. 찬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당시에 그 서청원 대표가 왜 경선 캠프에, 친박 캠프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대책위원장인가 네네. 위원장이죠. 그 서청원 대표의 사모님이, 그 부인이 상당히 그 아주 이름난 여걸이십니다. 네. 그분이 중고시장 가가지고 중고 냉장고를 들여와서 찬물을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번 얘기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또 박근혜 대표한테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이 이틀인데 네. 첫날 박근혜 대표가 경선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첫날. 네. 근데 이미 이명박 후보는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박 대표님 왜 안 하십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그 무섭습니까? 무서운지 무서운 뭔지 겁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네.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무서운 분은 네. 아닌데. 예, 얘기 네.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첫날 저녁까지도 안 하니까 네. 당시 그 조선일보 부사장을 하시던 안병훈 사장, 네. 지금 기파랑이라는 출판사를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박근혜 대표를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알아가지고 네. 그 차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물어본 거예요. 박 대표 왜 그 경선에 등록을 안 하느냐? 네. 근데 박근혜 대표 하는 말이 2억 5천의 경선 기타금이 있습니다. 등록금 있잖아요. 그게 없군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네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분이시네요. 네네. 정말. 그런 면에서는 깨끗한 오늘, 분이신데. 오늘 칭찬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칭찬이 아니라.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안병훈 씨가 신문사에서 이 퇴직할 때 갖고 나왔던 퇴직금. 그 퇴직금을 갖고 2억 5천 원을 갖고서 경선 후보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그럼 2억 5천은 다시 못 받았겠네요. 아, 받았답니다. 나중에. 나중에 받았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야, 지금 박근혜 위원장 친박이신 거죠, 지금? 되게 무슨- 칭찬하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계보의 보스와 네. 이 계보원 간에 아주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작품을 내놔야 될 것이냐, 이게 친박 일색으로 꼭 가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궁리를 했다면 이런 게 안 나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뭐 친박인이 비박인이 말씀하시다는 네, 거.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합니다. 예. 그렇죠. 전부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헝그리 정신이 정치판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측근들이 그 정신이었고 다 모범생들이라서 네.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쟁쟁하단 말이야 민주당. 네. 박지원은 산전수전다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용섭 네. 그 정책위의장. 네. 여기 장관만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여러 번 했죠. 박지원 의원 그러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예. 참 정치 구단의 대를 이을 그런 정치가이고, 또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권 5년 시절 동안에 네. 관세청장, 국세청장, 네. 청와대 혁신수석 비서관, 네. 행정자치부 장관, 네. 건설교통부 장관, 이 5번의 요직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정책통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친박 일색의 그런 단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한구와 진영의 그 카드, 이른바 범생이파, 네. 그 다음에 이 박지원과 이 이용섭의 산전수전파. 산전수전파. 예. 저는 앞으로 이 게임을 범생이파 대 산전수전파의 대결을 봅니다. 네. 이미 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또 이제 모르는 거지요. 정치라는 건 모르는 건데 네. 일단은 노련해야 되죠. 노련한 전략가들이 결국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제 한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건데, 네. 네. 거기에는 대단한 전략가들이 필요한 거죠. 네. 범생이파 대 산전수구파. 완전 수전파. 산전수전. 네.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산전수전파. 네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5일 날 예. 당 대표 이거 뭐 여기도 뭐 결론이 이미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김 빠진 전당대회가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당대표도 황우려. 네. 근데 황우려 이분도 또 서울법대 나와서 모범생이죠. 고시한 모범생입니다. 네, 소위 말해 이해창 총재가 감사원장 시절에 판사 황우려를 감사위원으로 네,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당시 신한국당 당대표로 오면서 비례대표를 줬던 소위 말해 이해창 스쿨의 가신이에요. 네. 이분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에요. 황우여 가는 길에 권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황우려 가는 데에 당권이 있다 이런 거죠. 황우려 가는 데에 당권이 있다. 이 안테나 기가 막힌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요번에도 결국은 뭐냐면 황우려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이나 가치가 뭐냐 이거야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국민들한테. 네, 결국은 뭐냐. 친박계끼리 끼리끼리 독식하고 먹을 바에 다 먹자. 호식하자. 네. 뭐 이런 심리 아니겠어요? 아예 먹을 바에 다 먹자. 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전승이요. 네? 네. 무슨 뜻입니까? 전승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쉽다. 예. 그러나 수승난이다.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지킬 수의 승리승자.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건 정말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계가 이 시점에서 명심해야 될 저는 명언이라고 봅니다. 이 승리를 전승이 뭡니까? 까먹었죠? 수승난. 네. 수승난. 네. 전승이 수승난. 그렇습니다. 네. 전쟁에서 이기기는 쉽지만 그 승리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렵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BC 5세기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뭐라냐면 헤로도토스가 네. 권력은 오만에서 망하고 네. 기업은 탐욕에서 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권력은 오만에서 망하고 기업은 탐욕에서 망한다. BC 5세기 전에도 기업이 있었군요. 그때 이제 돈을 벌겠다는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요즘 의미에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미 권력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미 국민을 상대로 겸허한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BC 5세기 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 약간 오만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본인이 들으면 어떻게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당대표를 황우려 의원이 되고 또 국회의장을 강창희 의원을 시키고 오선 의원. 당 사무총장 대변인 모조리 친박계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모두 친박. 네, 친박계. 그럼 뭐냐? 친박연대, 도로 친박연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이군요. 그렇게 가두리 양식장이 다른 물고기가 못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아래까지 깊숙이 바다 밑에까지 이 그물을 이렇게 쥐어놨기 때문에 네. 예컨대 무슨 도다리를 키운다. 네. 양식장 주인이 나는 이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도다리만 키우겠다. 네. 그러면 밖에서 무슨 다른 물고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일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다리 천국이에요. 그럼 나 침밖에 할래요? 이렇게 손 들어도 이제는 가두리 양식장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친박계가 폐쇄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반성과 자성을 안 하면은 청와대로 향하는 향하는 것 같지만 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유턴하는 길 있잖아요. 아, 유턴하는 데 있죠, 광화문광장. 유턴할 수 있습니다. 아, 차선을 잘못 들면. 네. 비상등 켜도 안 되죠, 그때는. 아니, 하여튼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유턴하는 길이 있으니까. 네. 네. 일로 가야 되는데. 각성해야 된다. 유턴한다. 각성해야 된다. 어떻게 각성할까요? 각성하면 될까요? 방법도 좀 제시해 주시죠. 방법은 네.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계가 지금부터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상상력.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포용력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계만으로는 절대 대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지금 친이계 여러분들이 지금 박근혜 위원장 비판하면서 이제 도전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물론 친이계 대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저는 승부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결코 저는 승부하지 않는데 네. 그러나 또 보면은 그것도 박근혜 위원장 책임입니다. 당내에 있는 친이계 한 명도 왜 끌어들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네? 친박계만 갖고 친박계에서 당 후보가 되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단조로운 일방적 독주에 국민들이 감동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친박계 가두리 양식장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네? 그물을 제거해야 돼. 그물을 제거해. 떼야 돼요. 완전히 떼야 돼요. 그래서 망망대해 태평양에서 나는 천하 인재들을 데려온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계에서 권위가 있고 참 그야말로 일가를 이룬 인재들을 모아야죠. 다 모아야죠. 그래야 설령 정권을 잡더라도 그야말로 인재 풀의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박근혜 위원장이 정권을 잡는데 네. 성공하려면은 이 비박 인사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가누리 양식장 그물을 다 걷고 네. 완전히 바다 망망대해에서 네. 모든 인재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 네. 자, 그 방법이 뭐냐면은 윤창중 대표를 포함해서 이거죠. 그런 말씀.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런 말씀 하시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예. 대권이라는 것은 예. 결국은 세력을 많이 모으는 쪽에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네. 그게 결과적으로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는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우파의 시민단체라는 분들, 네. 소위 말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와 갈등을 빚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우파의 밖의 시민단체들 또 친이계들
네. 이런 분까지 다 포용하면서 정치력을 보여야만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100%의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그 말이 정말 저건 설득력 있는 얘기구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겠구나.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친이라도 하나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 인사들도 세력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러면서 친박계 일방 독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가두리 양식장 그물을 제거하라.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두리 양식장 한 말씀만 더 할까요? 한 말씀만 할게요. 네네. 뭐냐면은 사실 이런 논평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네. 가장 반발이 심한 3대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옛날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개파, 네. 그 있으면 DJ 팬들. 네. 두 번째 노사모, 아우, 무섭죠. 대단하죠. 세 번째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 여기도 그래요. 일반 국민들. 대단하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 윤창중 칼럼 세상 거기다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진정한 인터넷 공격 너무 오늘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위험합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네. 저도 엄청 공격당하거든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죠 또. 궁금해서.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 이번 대선에 출마할까요? 네, 당연하겠죠. 그 말인즉슨 그 누구도 박근혜 위원장이 새누리당 대선 주자가 될 것이란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선 가능성도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세론이란 말까지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박근혜 그냥 킹메이커 해라. 이렇게 용감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졌습니다. 파장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매우 용감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60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